영국 최고 병원 6곳, 15년 경력 소아과 전문의, 모든 최신 검사. 하지만 11살 딸의 원인불명 경련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런던 킹스칼리지,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까지 영국 최고 의료진들도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절망한 영국 의사 가족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국 의료진이 포기한 아이를 한국이 3주 만에 고쳤다고요? 전 세계 의료계가 경악했습니다. AI가 찾아낸 0.003% 희귀 진단, 30년 2년의 충격적 재회, 그리고 완전한 기적. 지금부터 영국 의사가 한국에서 목격한 의료 혁신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런던 킹스칼리지 병원에서 15년간 소아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 중 하나죠. 그런데 그날 제가 의사라는 사실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11살 딸 엘리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체온이 39도를 넘어섰죠. 저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동료들이 총동원됐습니다. MRI, CT, 혈액검사, 뇌척수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다 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원인 불명이군요. 앨리스 박사님. 동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킹스칼리지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였죠. 저는 다른 병원들을 전전했어요.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세인트 토마스, 가이스, 영국 최고라는 병원들을 모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답을 주지 못했어요. 엄마, 난 왜 이렇게 된 거야? 엘리자가 침대에 누워 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간 다른 아이들을 치료해왔는데 정작 제 딸은 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한국 병원들이 되게 좋다던데? 저는 웃어버렸어요. 한국이라니요. 물론 한국이 발전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료 분야에서까지 영국보다 나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엘리자, 우리가 영국 최고 병원에 있는데 뭘? 그런데 엘리자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경련 횟수가 늘어났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의식도 점점 흐려졌죠. 저는 밤새 엘리자 옆에 앉아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영국 최고 의사들도 제 아이 하나 못 살리는 건가? 다음날 아침 엘리자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고 싶어.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또렷했죠. 한국에선 될 것 같아.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1살 아이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다니.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알았어, 엘리자. 한국에 가보자.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미친 짓이야, 앨리스. 여기서도 못 찾는 원인을 한국에서 찾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영국 최고 의료진도 포기한 병. 과연 한국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엘리자가 한국을 알게 된 건 BTS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K-팝 좋아하는 평범한 영국 아이였어요. 그런데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더라고요. 엄마, 도깨비 봤어? 진짜 재밌어. 한국 드라마까지 보기 시작했죠.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 킹덤까지.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엘리자가 서툰 발음으로 말할 때마다 귀여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운명이었나 봅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저는 급하게 정보를 찾아봤어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검색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고요? 특히 AI 진단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도 AI를 쓰긴 하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통합의학센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쓰는 곳이요. 엄마, 정말 가는 거야? 엘리자가 기뻐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병원에 휴가를 냈습니다. 동료들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죠. 앨리스, 정신 차려. 한국이 뭐 대단한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저는 이미 항공표를 예약한 상태였어요. 엘리자 상태가 위험해서 의료진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딸 목숨 앞에서 돈이 뭐 중요합니까? 출발 전날 밤 엘리자가 말했어요. 엄마, 한국 가면 나 나을 것 같아. 느낌이 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냥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엘리자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깨어나서 엄마, 한국 음식 먹어볼까? 하고 물었죠. 그 작은 목소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어요. 한국의 가을이었죠.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영국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입국 절차를 밟는 도중
엘리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엘리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경련이 시작된 거였죠. 체온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했어요. 한국 땅을 밟자마자 딸이 쓰러지다니. 혹시 비행기 여행이 무리였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직원이 즉시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전기로 뭔가를 빠르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라 정확히는 몰랐지만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의료진이 곧 도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도 이렇게 빠른 대응은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로 5분 만에 의료진이 나타났습니다. 5분, 정확히 5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도착했어요. 의사 1명, 간호사 2명, 그리고 최신 장비들. 영국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엘리자 증상을 설명했어요. 원인 불명의 경련과 고열, 영국에서 받은 모든 검사 결과까지. 일단 안정을 시키겠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준비하겠어요. 그 의사는 즉시 엘리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열을 내리는 주사부터 경련을 멈추는 약까지.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나요? 제가 물어보니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공항에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3분 이내 출동이 원칙이에요. 3분 이내요? 영국에서는 구급차 오는 데만 20분은 걸리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의료진이 태블릿으로 뭔가를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과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엘리자 양의 모든 데이터가 전송돼요. 정말 신기했어요. 공항에서 병원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라니.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최신식 응급 차량이었어요. 안에는 작은 중환자실 같은 장비들이 가득했죠. 병원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겠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엘리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하고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계속 데이터를 확인하며 소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다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도로가 정말 깨끗하고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한강을 건널 때 야경이 아름다웠죠. 엄마, 여긴 정말 예쁘네. 엘리자가 약간 의식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약 효과로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응급실 앞에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자 환자분이시죠? 저희가 공항에서 데이터를 미리 받았습니다. 응급실 교수가 영어로 말했어요. 발음도 정확했고요. 15분 후에 MRI 촬영 가능합니다. CT도 바로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AI 진단 시스템으로 1차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AI 진단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AI가 진단을 한다고요? 네, 엘리자 양의 증상과 기존 검사 결과를 AI가 분석 중입니다. 영국에서 놓친 패턴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의사가 직접 판단하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AI가 1차 진단을 한다고. 엘리자가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어요. 각종 모니터들이 연결됐고 간호사들이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왜 한국 시스템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동하죠? 제가 물어보니 의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은 IT와 의료가 일찍 결합됐어요. 전국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AI가 24시간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AI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어요. 엘리자가 입원한 지 겨우 2시간 만이었습니다. 결과가 흥미롭네요. 영국에서 받은 항경련제와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97% 확률로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엘리자 양이 복용 중인 항경련제와 감기약 그리고 비타민제가 결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조합을 확인했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각 약물을 개별적으로만 봤지 조합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I가 전 세계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이런 조합에서 0.003% 확률로 엘리자 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0.003%. 정말 희귀한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영국 의사들도 놓쳤나 봅니다. 하지만 AI 진단을 100% 믿을 순 없죠. 제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아무래도 기계보다는 사람을 믿고 싶었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해보겠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AI가 맞았던 겁니다. 엘리자 혈액에서 특이한 대사산물이 발견됐어요.
약물들이 결합되면서 생긴 독성 물질이었죠.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이 못 본 걸 기계가 본다는 말인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엘리자에게 해독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혈액 투석부터 특수 약물까지 한국 의료진들이 총동원됐어요. 엄마, 나 좀 나아진 것 같아. 6시간 후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열이 내리고 경련도 멈췄어요. 기적 같았죠. AI 진단 덕분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았으니까 치료도 명확해졌어요. 의사가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엘리자 양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의학센터로 이송을 제안합니다. 통합의학센터요? 네,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사용하는 곳이에요. 해독 치료 후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의학이라니? 영국에서는 한의학을 거의 미신 취급했거든요.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자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통합의학은 다릅니다. 한의학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만 사용해요. WHO에서도 인정한 치료법들이죠.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해보자. AI도 맞았잖아.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로 한국에 와서 답을 찾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엘리자는 통합의학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통합의학센터에 들어선 순간 제 선입견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최신 의료 장비와 전통적인 한의학 도구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교수입니다. 통합의학센터 교수가 인사했어요. 영어가 정말 유창했습니다. 엘리자 양 차트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AI 진단과 해독 치료가 성공적이었네요. 이제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몸의 균형이요? 서양의학으로는 독소를 제거했지만 아이 몸이 받은 충격은 여전합니다. 면역 체계부터 신경계까지 모두 불안정한 상태예요. 김 교수가 엘리자를 진찰했어요.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체계적이었어요. 한의학 진단도 이제 디지털화됐습니다. 교수가 특수한 기계를 가져왔어요. 맥박을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하는 장비였죠. 맥파 분석 결과 엘리자 양의 간 기능과 신장 기능에 불균형이 있어요. 이건 일반 혈액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미세한 변화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의학도 이렇게 과학적일 수 있다니. 침술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특수 침을 사용할게요. 김 교수가 보여준 침은 머리카락보다도 얇았어요. 그리고 침을 놓는 과정을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전혀 안 아파. 엘리자가 신기해했어요. 정말로 아프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이 침술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돕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주죠. 그리고 한약도 처방됐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쓴 한약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과립형 한약이에요. 아이들이 먹기 쉽게 만든 거죠. 성분도 모두 표준화돼 있고 중금속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약도 이렇게 현대적으로 만들 수 있다니. 엘리자가 한약을 먹기 시작한 첫날부터 변화가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식욕도 생겼습니다. 엄마,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 엘리자가 활기차게 말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했는데 말이죠. 김 교수가 설명해줬습니다. 한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봅니다.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15년간 서양 의학만 믿고 살아왔는데 한의학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거든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의학도 이제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침술의 효과는 MRI로 확인할 수 있고 한약의 성분도 모두 분석돼 있어요. 김 교수가 연구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과학적인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엘리자는 거의 완전히 회복됐어요. 경련도 없고 열도 없고 예전처럼 활발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영국에서 6개월 동안 못 고친 걸 한국에서 일주일 만에. 그런데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앨리스 박사님, 혹시 어머님이 런던 킹스칼리지 출신이신가요? 갑자기 왜 제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나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김민준 교수가 제 어머니를 안다니요?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교환 교수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마가렛 윌슨이라는 의대생이 있었죠. 마가렛 윌슨, 제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특히 진단 능력이 뛰어났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때 마가렛이 한의학 강의에 참석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방은 미신이라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이죠. 김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1994년이었으니까 한의학이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지금 제가 한국에서 한의학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알츠하이머였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안타깝네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그리고 김 교수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마가렛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연구했어요. 한의학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통합의학센터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30년간 연구한 결과가 바로 여기입니다. 김 교수가 센터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어머니의 한마디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때 한방은 미신이라고 비웃었던 제가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있네요. 저는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어머니도 지금 상황을 보면 놀라실 것 같았습니다. 김 교수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94년 킹스칼리지 의대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가운데 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30년간 간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한의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었거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딸이 한국에서 새로운 의학을 배우고 있다는 걸 말이죠. 김 교수의 말에 저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도 통합의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영국에 돌아가서 이 방법을 알리고 싶어요. 김 교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마가렛의 딸이니까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엘리자 치료를 지켜보며 통합의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침술의 원리부터 한약의 효능까지 30년 전 어머니가 거부했던 그 학문을 제가 배우고 있었어요. 엘리자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격려는 완전히 사라졌고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활기차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나 한국이 너무 좋아. 여기서 더 살고 싶어. 엘리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았거든요. 엘리자가 완전히 회복된 건 한국에 온 지 정확히 3주 후였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김민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았죠. 영국에서 6개월 동안 못 고친 병을 한국에서 3주 만에 완치한 거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다 나은 거야? 엘리자가 신나서 병실에서 뛰어다녔어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야,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야지. 제가 말하자 엘리자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엄마, 나 의사가 될래. 의사가 되겠다고. 왜? 한국 의사들처럼 되고 싶어. AI도 쓰고 침도 놓고 사람들 아픈 거 고쳐주고 싶어.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자 눈은 진지했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엘리자가 의대에 가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교수님, 제가 영국에 돌아가서 이런 치료법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로 영국 의료계에 한국의 방법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서양 의료계의 보수성은 여전하거든요. 김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앨리스 박사님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잖아요. 엘리자 케이스를 논문으로 발표해보세요. 논문이라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한영의료협력 기구 같은 걸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자 김 교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양국 의료진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엘리자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 엘리자가 물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의료진부터 간병인,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아마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 나도 한국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엘리자의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의료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배웠다는 걸.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병원에서 작은 환송회를 열어줬어요. 엘리자를 치료했던 모든 의료진이 참석했습니다. 엘리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나중에 의사 되면 한국에 놀러와. 간호사들이 엘리자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엘리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꼭 다시 올 거야. 그때는 한국어도 잘할 거고. 김 교수가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통합의학 교재와 연구 논문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동서양 의학이 만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약속했어요. 반드시 영국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알리겠다고. 인천공항에서 엘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영국 의사가 한국에서 배운 걸 전파한다는 거 정말 멋지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로 멋진 일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그리고 그걸 나누는 것 말이죠.
2년이 흘렀습니다. 엘리자, 정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간다고? 제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13살이 된 엘리자가 한국어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조기 입학 프로그램을 통해 의대 교환학생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마, 나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 정말 그랬어요. 엘리자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부터 의학 서적까지 무엇보다 한국 의료진들과 계속 연락하며 공부했어요. 저도 바빴습니다. 런던에 돌아와서 한영의료협력기구를 설립했거든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반대했어요. 앨리스, 한국 의학을 영국에 들여온다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지만 엘리자 케이스를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제 논문 제목은 이거였어요. AI 기반 통합의학이 구현한 희귀 약물 상호작용 사례 연구.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국 의료진들이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NHS에서 공식적으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의료 AI 시스템을 영국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NHS 관계자가 물어봤어요. 저는 김민준 교수와 연결해드렸죠. 지금은 런던 킹스칼리지 병원에도 작은 통합의학센터가 생겼어요. 물론 한국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자, 서울에 도착하면 김 교수님께 안부 전해드려. 알았어, 엄마. 그런데 나 이번에는 자원봉사도 할 거야. 자원봉사? 응, 한국어 못하는 외국 환자들 통역해주는 거. 내가 2년 전에 도움받았으니까. 엘리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대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엘리자를 배웅하며 2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3개월 후 엘리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논문 발표했어. 논문이라고? 응, 한국 의료 시스템이 외국 환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야. 김 교수님이 도와주셨어. 정말 놀라웠어요. 13살의 논문 발표라니. 그리고 엄마, 여기서 만난 다른 외국인 환자들도 엄마처럼 감동받았대. 독일에서 온 아저씨는 한국 의료진 덕분에 희귀병을 고쳤다고 하고, 프랑스에서 온 아주머니는 통합의학으로 만성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 저는 뿌듯했어요. 엘리자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엘리자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음 계획이 있었어요. 엄마,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정식으로 입학할 거야. 정말? 응. 그리고 나중에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할 거야. 두 나라 의학을 모두 아는 의사가 되고 싶어. 저는 엘리자를 끌어안았어요. 2년 전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의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30년 전 한방은 미신이라고 했던 어머니. 지금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앨리스, 잘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진짜 의사야.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국력은 생명을 살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엘리자가 꿈꾸는 미래처럼 언젠가는 국경을 넘나들며 생명을 구하는 의사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